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입니다.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들을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은 윤석열 총장의 방문으로 취재진의 열기가 꽤 뜨거웠던 대구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 신설에 대해 그동안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과의 간담회도 이제 막바지로 좀 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오후 대구에 도착한 윤석열 총장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검찰하고 인연이 좋으신 걸로 들었는데 대구 방문하신 소회가 어떠신지요?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그 후에 특수부장을 했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취재 열기가 정말 카메라가 돌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일단 윤석열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본인 목소리, 육성을 낸 건 직무복귀,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대구행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검찰총장이 그 지방 검찰청을 방문했다기보다는 어떤 한 정치인이 본인의 고향에 간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이색적인 일이죠.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처에 대한 입장. 부패 완판. 중수청 만들면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반대 입장 명확하게 했죠. 둘째, 문정권하고 검찰 관계 어떻게 되느냐. 지금 봐서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죠. 지난 1년간 달궜던 추윤 갈등이 앞으로도 1년간 계속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짧지만 더 강하게 계속되는 거 아닌가? 세 번째는 윤 총장이 혹시 정치를 정말 하려고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대구라는 게 골라서 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호남에서 지지를 받기 원하죠. 진보의 본산. 만약에 야권의 정치인이 어딘가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기 원한다면 바로 대구일 겁니다. 윤 총장이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랬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의미심장한 그 대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이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실제로 오늘 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뜻에 혹은 집권 여당 뜻에 굽히지 않겠다라는 윤 총장의 강한 의지겠죠. 이미 이제 중수청이 이제 불가하다라는 건 윤 총장의 소신일 뿐만 아니라 아마 검찰 내부에서 대다수 검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신문 지면으로의 인터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대검에서의 어떤 자료, 그 연장정상에서 봤을 때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중수청 불가하다는 건 본인의 소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마 조용히 의견을 개진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의견 개진하는 것과 시끄럽게 의견 개진하는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미 어제 인터뷰가 나갔기 때문에 오늘 대구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의 어떤 그 취재에도 응했던 거죠. 만약에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도 아마 대답에 응하지 않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어제 이미 윤 총장 입장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현장 모습을 저희가 잠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대구 이 지검 앞에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윤 총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대구 검찰하고 인연을 맺으신 걸로 들었는데 대구 방문하신 소회가 어떠신지요? 공무원을 정치하지 마라! 저는 지금 검찰 내부 의원들이 올라오면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만나지 못하는 건가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 정도 취재 열기 그러니까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저 현장이 저 정도까지 나올 거라는 예상을 쉽게 하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총장님 사랑해요. 근데 반면 공무원은 정치하지 말라. 김근식 교수님. 사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그 대구 검찰청 앞에, 대구의 검찰청 앞에 고검지검 화한도 있었고 여긴 또 권영진 대구시장도 잠깐 모습이 비춰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모습을 나타나서 꽃다발도 이렇게 전달하는 사진도 포착이 됐는데 이건 뭐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대구의 지자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장으로서 정말 국민들의 온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검찰총장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산하기관인 대구검찰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꽃다발을 보내준 것을 저는 최소화시켜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야당의 어떤 그 지자체장으로서의 정치인의 지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 권영진 시장의 꽃다발이야 뭐 그냥 환영의 표시로 볼 수 있는데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북새통이라고 할 정도의 저 입장하는 장면에서의 그 반대하는 이야기와 찬성하는 그 구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기가 간단치 않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자기가 본인이 나서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기가 올라갈 때도 자기가 자청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하루 종일 생중계하면서 여당의 압박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지지율을 상승시켰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에 착수하니까 징계 착수하는 모습에 그 굴하지 않고 또 이야기했고 또 징계 복귀하면서 한마디 내뱉었던 그 말들이 관심을 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의 모습은 좀 다르다는 점을 한 말씀만 드리면 본인이 자청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직후에 이 검수 안박에 대해서 부패 완판이란 거 이거 분명히 준비해온 멘트 아니겠습니까? 부패 완판이라는 그 쌍생아처럼 같이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생각해온 거라는 것은 분명히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윤석열 총장이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좀 간접적인 좀 시그널로 좀 보입니다. 취재 열기만 봐도 얼마나 지금 윤 총장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향에 온 것 같다는 앞서 저희도 들어본 윤 총장의 발언을 들어봤지만요. 오늘 대구는 윤 총장이 과거에 정권 수사에 앞장서다가 좌천돼 왔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검장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윤 총장의 발언 중에 앞서도 좀 들어봤지만 김주옥 교수님.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곳이 바로 대구다. 어려웠던 시기 한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 같은 곳이다. 이 2년 얘기를 좀 윤 총장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 과거에 윤 총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은 정부 감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거나 정부 감각이 늘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로 일정과 메시지로 얘기한다고. 제가 볼 때 일정을 대구로 잡았다. 대구에 가서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 권력에게 희생당했던 과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을 유사하게 지금 하나의 일정을 잡아서 권력이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대구 방문이 제가 볼 때는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시지 중에서요. 거학과 싸우는 조직이 검찰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 여당이 제가 볼 때 거학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 능력을 빌미로 해서 제가 볼 때 진영 논리로 딱 재편을 해서 본인이 제가 볼 때 정부 여당에 서 있는 가장 최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입장들을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대구 방문은 정치인으로서의 일성과 메시지를 만들었던 하나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총장 직무로 보기 어렵다. 제가 볼 땐 정치인의 첫 행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앞으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은 갈등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행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윤 총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이기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이 장소가 주는 메시지도 간단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도훈 의원. 네네. 실제로 제가 일부 언론 인용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대구가 좌청성 인사를 당한 검사들의 유배지는 정말 맞는 겁니까? 우리가 1년 전에 우리 탑10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름이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했던 김태은 공공수사부장. 그다음에 조국 일가 비리 수사했던 고형곤 부장검사. 그다음에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사건 수사했던 한성리 지금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좌천돼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곳도 바로 대구 고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주로 이제 고검 검사라는 게 경찰에서 수사한 형사 사건들을 다시 보는 건데 구내식당에서 저녁 먹어가면서 밤늦게까지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봐서 정리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고향에 온 것 같다기도 하고 또 어려웠던 시기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곳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대구는 바로 또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 부임하고 나서 첫 부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출발에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그런 오늘 이벤트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또 나중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중수청을 맹비판했는지 맹비난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후 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 앞에 선 시간이 대략 3분 30초 정도 됩니다. 예상보다는 꽤 많은 말들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구체적인 목소리 이제부터 하나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찰 내부 의원들이 올라오면은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이 기사들 제목을 쭉 보면요, 김태현 변호사님, 윤 총장이 만든 신조어,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하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이런 언급까지 작심한 듯 했거든요. 이제 작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 원래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이제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 저도 신조어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의 발음을 들으면 검수완판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수완판은 부패완판, 나름의 이 라임을 맞추어서 나름의 조어를 만든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부패완판, 부패가 이제 만연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게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쉽게 들어가게 이제 저 단어를 만든 거거든요. 사실 저렇게 단어를 조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조인보다는 정치인들에 가깝죠. 단어를 쉽게 네이밍을 하고 프레임을 짜는 거. 네이밍과 프레이밍 능력. 이거 사실은 정치에서 선거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명을 하고 틀을 짜고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점점 더 정치권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저 부패 완판이라는 저 단어, 저 네이밍 하나에서도 엿볼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드는지 간에 사람이 만든 제도는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병존하는 거예요. 다만 단점보다 장점이 크고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이 많다고 하면 그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건 이건 아무래도 수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이 공소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반 뭐 교통사고, 폭행 뭐 이런 일반 형사 사건은 모르겠으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사건들, 뭐 국정농단, 정치인 뇌물, 대기업의 비리, 횡령, 배임 이런 사건들을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그동안에 좋은 수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윤 총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부패 완판이다. 이런 단어를 표현한 거고 아마 내일부터 굉장히 인구에 많이 회자될 단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만 특혜받는다. 만약에 중수청 만들어지면 윤 총장의 요지는 이걸 텐데요. 김근식 교수님. 어찌 보면 어제 보도된 국민일보 인터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패 완판이란 신조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일보 인터뷰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데다가 그때 국민일보 인터뷰의 핵심은 이 검수완박, 그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가는 것 자체는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반박을 한 것인데 이제는 사실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지금 단어를 사실 고민해가지고 만들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정치적인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부패 완판이라는 저 단어가 국민들 앞에 이제 계속 회자될 때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중대범죄 수사처이랑을 지금 검찰에 맡겨놨던 6개 중대범죄를 다시 수사권을 뺏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은 게 부정부패하고 경제 대형 범죄들 같은 거, 국정농단 같은 이런 식의 사실 큰 범죄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도 이 부분은 검찰 수사 역량이 탁월하니 검경 수사권에서도 빼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정리를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당시 여당에서도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걸 지금 2년 좀 지나가지고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이 2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검찰의 그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특권층에 대한 부패 수사를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사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큰 일반론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범죄 그러니까 아까 말씀 민생범죄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사실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범죄나 굉장히 경제 중대 비리 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주고 수사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지켜야 될 하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완판이라는 그 단어로 이것이 특권층과 살아있는 권력층을 옹호하기 위한 정권의 시도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되받아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5시 56분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참석한 대구에 있는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윤 총장이 청취를 할 텐데 김종욱 교수님 실제로 오늘 일부 기사를 보고 물론 일부 검사들의 의견입니다만 중수청 설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을 없애서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도 법치주의를 없애는데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총대를 맨 윤 총장 뒤에서 이런 의견들을 좀 바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체로 검찰 내부에 있는 검사들 분위기는 수사 기소에 대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좀 정치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자체가 소위 권력의 수사를 갖다가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 같은 경우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에서 추진 중인 사안이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 법무부 장관도 충분히 검찰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검찰총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발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뭐냐면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게 임기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윤 총장을 찍어내는 것이라고 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저렇게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이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지 삼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또 입법기관에서 공격이기도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입법기관이니까 국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지 삼아서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입법하는 추진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지 삼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입법기관을 갖다가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행정부에 있는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권 개혁이 안착돼야 되는 거 하나 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을 후퇴 안 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 지금 발언도 대통령의 이런 원칙적인 얘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검찰총장 스스로가 제가 볼 때 이런 발언 자체가 이미 루비콘강을 지나갔다. 검찰총장의 역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역할을 제가 더 포기한 것 같다. 오히려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서의 루비콘강을 건너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이제 결정하셔야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외피를 쓰고 정치를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거면 검찰총장을 그만두시고 나와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맞게 일을 하시는 게 맞죠.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순적인 본인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빨리 입장을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저 정도 했으면요. 이도원 의원님.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일단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윤 총장이 대구 가기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가 보도가 됐어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 이익과 안전을 볼모로 삼지 말라. 다음 장도 볼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또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 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 기소를 융합해서 지켜내야 한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런 명분, 그러니까 부패 수사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국민일보 인터뷰, 오늘 나온 중앙일보 인터뷰, 또 오늘 대구 방문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중대범죄수사처에 반대하는 윤 총장과 검찰의 어떤 그 진정성,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다. 검찰 조직 유지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밑으로 또는 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 다시 오더라도 그 밑에 반부패든 마약이든 수사든 다 들어가도 좋다. 그러나 수사 역량을 줄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사와 기소인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정농단 사건이나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하지 않았다면 이게 유죄가 될 수 있었을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는 1년 하지만 재판은 3년, 4년까지 합니다. 수사를 직접 했던 그 검사가 아니면 그 공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반부패 역량, 이제 수사 역량인데 윤 총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누가 구속시켰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누가 구속시켰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누가 구속시켰냐? 노무현 전 대통령 형, 이명박 전 대통령 형 누가 구속시켰냐? 수사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과연 검찰이든 공수처든 중수본이든 중수청이든 그럴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관이 들어설 수는 있지만 이 기관들이 수사 역량을 가질 때까지는 적어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거학과 싸워서 수사 역량을 지킬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윤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할지 말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윤 총장이 이렇게 여론전에 뛰어든 건 아마도 지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이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면 뭐 본인이 아무리 총장이라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어제 국민일보 인터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다. 뭐 저도 말씀드렸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어쨌든 180석을 가지고 있고 입법부의 문제인데 야당도 막지 못하는 걸 검찰총장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지 못하니 최소한 나는 이러한 논리로 정부 여당에 추진하는 이런 법안에 반대한다라는 걸 그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총장이 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뷰도 하고 오늘 그런 얘기도 했고 아마 대검 측에서도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아마 공식적으로 왜 중수청의 문제고 소위 말하는 검수 완박이 부패 완판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아마 대검도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겁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그거는 뭐 본인의 검찰총장으로서 이 거의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완전히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낸 거고, 물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여권과의 관계 이런 것들과 지금 맞물리면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까지도 지금 부과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예. 오늘 대구에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한 3분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선 중수청 맹 비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윤 총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수청법이 계속 강행이 되면은 임기 전에 뭐 총장진을 사퇴할 수도 있다.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자, 7월 임기 전에 할 거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 역할이 있느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쨌든 즉답은 피했는데 아까 김은식 교수님께서 여운을 좀 남겼다고 하면 이 말로 좀 뭔가 계속 확산이 돼서 정치적 영향은 더 커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집권 여당에서 계속 억압을 하면 할수록 그 인기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인기가 최근에 시들했던 것들도 사실 조용히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공교롭게도 여당 측에서 이런 중수청법을 굉장히 지금 강행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수청 그 강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부당한 것이고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특권층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보호막을 치는 것이라는 논리적인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항의의 방식이 약간 좀 정치적인 여운들을 남기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론전에서는 중수청 강행 자체가 정말 국민의 민심과 검찰의 수사 역량과 반부패 범죄에 대한 그 방패막이를 만드는 것이라는 여론전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집권 세력 내부에서 그런 중수청 강행 움직임이 좌절되거나 유보하면 그 자체로도 윤석열 총장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예. 검찰 조직을 지킨 것이고 수사 역량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국민을 대신해서 항의를 했는데 밀어붙여서 통과가 돼버렸다. 그러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양손에 쥐고 여론전에서 성공해서 막아내면 그것도 성공인 것이고 막아내지 못하면 나올 수 있는 빌미와 그 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행보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어서 예. 저는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는 향후 정치인 윤석열로 움직일 수 있는 조금씩의 클릭을 계속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예전에 전대협 진군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 조금만 더 쳐다오 날색에 더 이상 날이 설 때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노래 중에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중수청을 강행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계속 거치게 반박을 했을 때 예. 여권 세력에서 계속 쳐주면 자기는 사실 손해볼 게 없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구고검 앞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부패 완판을 외친 윤석열 총장 오늘 대구 현장 분위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